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위험성을 잘 모르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노후에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매 투자가 왜 위험한지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낙찰 후에 점유자가 바로 나가주는 경우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2%는 1개월 이상 명도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명도 완료까지 6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사이에도 이자, 관리비, 법적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낙찰 후 숨겨진 하자나 법적 권리가 발견되는 비율이 3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 낙찰자의 60%가 예상보다 수익이 낮거나 손실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도 분쟁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끝이 아니죠. 진짜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 집행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3개월, 길면 2년이 걸리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강제 집행 비용만 100에서 400만 원, 이사비 합의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법적 싸움을 몇 달씩 진행할 체력도, 정신력도, 시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이 내 자금은 묶이고 이자는 계속 나가죠. 두 번째 이유는 낙찰 후 터지는 숨겨진 권리 함정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낙찰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유치권은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신고하는 건데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지상권은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어서 그 땅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예요. 등기부등본에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낙찰가에다가 임차인 보증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지출이 발생합니다. 경매 고수들도 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노후 자산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건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금 묶임과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낙찰가 2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잔금 납부, 명도 완료, 리모델링, 입주까지 최소 2억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최소 10개월 이상 완전히 묶이죠.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유동성 위기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부동산에 전부 묶여 있으면 꺼낼 방법이 없죠. 게다가 명도비나 리모델링 비용은 예상보다 30에서 50%더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수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이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특히 노후에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야 손실이 나도 취업이나 사업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둘째로 명도 분쟁이나 법적 절차는 체력과 정신력을 극도로 소모시킵니다. 수개월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죠. 셋째로 처음 경매에 접근하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없어서 잘못된 조언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넷째로 노후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추가 비용이 생겨도 대응할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이번엔 실제 피해 사례 유형을 살펴볼게요. 유형 A는 명도 2년 전쟁입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22개월이 걸렸고 추가 비용이 2,600만 원이나 발생한 사례입니다. 유형 B는 유치권 기습입니다. 낙찰 후 공사업자가 갑자기 4,800만 원짜리 유치권을 신고했고 결국 2,2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합의했습니다. 유형 C는 선순위 임차인 폭탄입니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임차인 보증금 3,500만 원을 추가로 인수하게 된 사례입니다. 낙찰가를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비싸게 산 셈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경매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후 자산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부동산 수익을 얻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첫째, 리츠 ETF입니다. 직접 부동산을 사지 않아도 부동산 수익에 투자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둘째,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게 경매보다 안전할 수 있어요. 권리 분석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죠. 셋째로 배당주 ETF와 채권 포트폴리오입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도 언제든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서 노후에 가장 적합합니다. 넷째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추가 투자 없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경매보다 이런 방법들이 노후 투자에 훨씬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경매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이 5가지는 지키셔야 해요. 첫째, 전문 경매 변호사나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세요. 권리 분석은 혼자 하면 실수가 날 수 있어요.
둘째, 낙찰가의 130% 이상의 자금을 준비하세요. 예상외 비용은 반드시 나옵니다. 셋째, 현장을 직접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에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넷째, 1년 이상 자금이 묶여도 생활의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별도로 안전하게 보유하셔야 해요. 다섯째, 처음이라면 소액 경매부터 시작해보세요. 주택 경매는 경험이 쌓인 후에 도전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후의 전 재산으로 경매는 절대 비추천이에요. 오늘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명도 분쟁입니다. 낙찰받는다고 끝이 아니죠. 점유자를 내보내는 법적 전쟁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둘째, 숨겨진 권리 함정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등 낙찰 후에야 터지는 문제들이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묶임과 유동성 위기입니다. 노후에 자금이 1년 이상 묶이면 의료비나 생활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조심하는 투자예요.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유동성 있게, 안정적인 현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